진상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는 게 레알 무서움. 봐봐. 애들은 댓글 이렇게 쓴다니까. 근데 그 늙크크들은 사형 청원하자 이런. 솔직히 웬만한 배달냉면보다 3배는 더 맛있고 진해요. 한 그릇 10,000원 넘는 냉면 시켜 먹고 밍밍한 육수에 다 퍼진 면 보고 화난 적 다들 있으시죠? 이건 한 그릇 단 1,000원대. 아이스 커피보다 저렴한데 26년 냉면 장인의 노하우를 담아 제대로 맛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름 시즌 오프로 50% 반값 할인 중이니 영상 아래 구매하기 버튼 눌러 구매하세요. 동치미 사골맛 육수로 차원이 다른 깊고 진한 물냉면과 국내산 과일로 만들어 새콤달콤 매콤한 비빔냉면. 전 솔직히 둘 다 맛있어서 반반 옵션으로 주문했어요. 딱 3분만 투자하면 10분의 1 가격으로 냉면 맛집의 맛을 집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즌 오프 50% 할인할 때 서둘러 구매하세요. 그 사이 잽싸게 지웠네. 옆자리 승객 티켓값 네가 대신 내라.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돼. 미리 비행기 쪽에다가 제가 항공사 홍보 제대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좀 그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중간에 넣고, 그죠? 항공사랑 인터뷰 이런 거 할 건데 기내식에 대해 좀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 이 항공사에.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보고 제가 또 얼마나 먹는지 모든 메뉴를 다 시켜볼 테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인터뷰로 좀 항공사랑 협의하는 과정도 넣고, 자 그럼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는 비행기 타보겠습니다. 뒤졌다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도 욕 안 했을 텐데 그냥 지 개인적으로 셀프 카메라 찍으면서 그냥 혼자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비행기가 전세기였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비행 시간 내내 괴롭힘 당한 거다. 이전 영상의 댓글들이 달림. 자, 그래서 이제 사과문 썼네요. 승무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겠지라고 쉽게 판단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긴 했는데 그런 과정이 영상에 안 들어있는 건가? 내가 말한 대로 항공사랑 인터뷰를 애초에 사전에 하고 이런 걸 계획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협업하는 형식으로 찍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연출의 문제죠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명분 싸움이에요. 인터넷 방송은 진짜. 내가 오늘 이 컨텐츠를 왜 하는가. 예,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가.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왜 저래 소리밖에 못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역캠 합방을 한다 쳐. 그럼 여러분들 안 좋아할 거야. 왜? 내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역캠이랑 합방을 하는 명분을, 이유를 납득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이랑 또 다르게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겪은 범죄 사건 얘기 썰을 들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가 쓱 가가지고 그냥 식당 가듯이 한 거 아니야. 사장님 여기 저 방송 좀 찍어도 돼요? 약간 이 개념으로 한 거 아니야. 그냥 그날 가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협의가 된 상태로 찍었어야 된다는 거야. 아유 뭐 이렇게 길게 썼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또 적었네. 얘 진짜 반성하나 보다. 반성 많이 하는데. 아이 됐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당히였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너무 과했습니다. 뭐 좋은 좌석 처음 타봐서 들떠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 걸 욕심으로 한 번 더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냥 뭐 그냥 에어 한밭집이라고 생각했겠지. 약간 그 메타로 갔네. 뭐 15시간 중에 2시간 10분 동안 이제 3번 찍어서 했고 그 외에는 자거나 쉬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좀 약간 중간에 그런 것도 이렇게 에어 골든벨 한번 울려가지고 저기 마티니 한 잔씩 돌릴게요. 약간 이런 것도 넣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인터뷰 해갖고 여기 항공사 좀 자주 이용하시나요? 여기 기내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 좀 인터뷰 넣고 예, 그랬어야 되지 않나. 자, 이거 또 후기가 글이 있던 것 같은데 잠깐. 아, 제가 표현 방식이 좀 이상한가요? 여기 또 뭐 있어. 아까 봤는데 잠깐. 윤호야, 윤호? 여기 있다. 아, 이거 말고 이거 아니잖아. 하나 더 있던데 글이 후기 같은 게 하나 있었어. 여기 있다. 같은 게 두 번 올라온 거야? 야, 같은 게 두 번 올라왔나 보다. 조중복이네요. 그래요. 야, 근데 잠깐만. 그러면 채널 가보자. 78만이야? 음, 윤호게이. 야, 근데 오늘은 잘 먹는 친구인가 보다. 뭐 핫도그 푸파 나가고 하네. 오늘은 알겠어요. 뭐 이미지도 괜찮네. 사람. 자, 설레이는 최신순. 욕 좀 그만하셈. 기내식에서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사람 겁나 몰아가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됐어. 그만 봐. 우승 못햄? 아, 근데 빨리 먹는 거랑 많이 먹는 건 또 달라가지고. 이 새끼는 뭐예요? 징역 1년, 4호선 뚝딱녀. 뭐야. 뭐야. 미친년이야? 뭐야. 약 먹었나? 왜 때려?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졌다. 특수폭행이네요. 술 취한 김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이 아저씨가 이제 가방 잡으면서 못 내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 미친년이 나 경찰백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 막 그러면서 때렸다. 이 새끼가 작년에도 누구 때렸네요. 예. 피해자를 그때도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었다. 도라이야? 경찰 소환 조사 무시했다. 아이, 경찰 또 쌩 깠어? 나오시라고 고소당했는데 경찰 나와서도 주민조회 주소 말고 실거주지 절대 안 알려줌. 얼마 전 재물손괴죄 조사에서도 경찰 소환 조사 무시.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 때도 법원 안 나오. 경찰이 법원에 말해서 영장 실질 심사 시간 바꿔주고 여자 설득해서 겨우 나오게 함. 판사에게도 실거주지 이야기 안 함. 판사한테도 핸드폰을 안 때리고 손으로만 때렸다 함. 영상이 있는데 판사는 아, 이 새끼 꼬라지 보니까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아휴. 이 아저씨가 약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죽탱이 돌리면 이 새끼 쓰러집니다. 죽탱이 돌리면. 이 아저씨가 아는 거지. 이거 똑같이 쌍방으로 가봐야 내가 손해다. 왜? 저 개집이니까. 나라가 씨발 이렇게 됐냐?
이거 씨발 난 깜짝 놀랐어. 이거 뭐 중국인 줄 알았어. 용인인데요. 칼부림 레전드 봅시다. 칼든 새끼야 얘가. 칼든 새끼인데 이게 지나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손에 칼 들었거든요. 여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 씨발 칼 들었는데. 이거 뭐야? 나 중국인 줄 알았어. 내가 말하는 아니 내가 알려주래. 여기 강기 쳐야 되는데 내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체포됐대. 이 새끼 왜 그런 거야? 경찰 출동해서 500m 도망가다가 잡힘. 칼부림이라 경찰차 5대, 소방차 2대, 해병대 전후에 2대가 출동했다. 해병대 전후에. 번화가도 아니고 일반 동네인데 에버랜드 바로 옆이고. 현행으로 잡힘. 예. 오늘 뭐 볼 게 별로 없는 느낌이네. 삐삐삐 신호수신 중 지구별 라이브 방송 온 에어 뉴스 속보와 깔랑할 머리 아파 뭐 볼 거 없나요? 외계인 신지와 함께 세전 이수 접수 대환장 2개 죄 조합 채널 고정 이거 가자. 자, 회사 대표 의원 원장에게 4년간 성착취 당했다는 사건을 한번 보고 자. 고민 상담인데요. 4년간 성착취. 일단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 뭐 얘들이 뭐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 왜 회사 대표에게 4년이나 저걸 당하면서 저 회사에 계속 있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뭐 이런 건가? 요즘에 간호사들이 처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애 있으면은 가난한지 그런 걸 본대. 가난하다고 판단되면은 집이 사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걔를 태운다는 거야. 왜? 돈 벌어야 되는 애니까 안 그만둘 것 같으니까. 두고두고 태우려고. 미친년들이죠. 약간 그런 건가? 좀 집안 사정 같은 것 때문에 못 그만두고 막 그랬던 건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당하면서 4년을 회사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게 많이 궁금하더라고. 근데 뭐 봅시다.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래 고민했어요. 사실 저는요,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다 끝나기를 바랬고 저도 이걸 묻어둔 채 살아가고 싶었는데요. 이게 알려지면 결국 가장 큰 비난과 시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요, 저를 그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걸 외면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부당해고 문제에 휘말렸고 이후에도 여러 법적 분쟁에 계속 휘말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주변이 계속 고통받는 걸 보면서 침묵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이 글은 금전 보상이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 입거나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겪었던 일을 말하려고 한다. 이 글에 적는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최대한 사실대로 썼다.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작은 의견이라도 좀 남겨줘라. 자, 지옥의 시작. 2026년 올해 만으로 28세 여자예요. 사는 곳은 충북 청주. 저의 이야기는 한 5년 전 23살 2001년 7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 흑덕구 비하동에 있는 한 의원에 입사하면서 시작됩니다. 흑덕구 비하동의 의원이면 이게 병원이라는 표현인가요? 의원? 동네 병원 같은 느낌인가? 여기 들어가면서 일이 시작됐는데 야 이거 특정 되겠다. 이 정도면 청주 흥덕구 비하동의 병원인데 비만 클리닉이 있어.
여기에 배치돼서 일을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 운동선수였고 이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라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자, 근데 입사 후 8개월 지났어요. 2022년 3월. 업무에 좀 익숙해질 때쯤 병원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던 원장이 저에게 이봐, 미스 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고. 그러면서 청주에 있는 룸식당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팀 선배들도 원장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뭐 특별한 의심 없이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원장은 제가 찾아본 곳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내가 직접 예약할게 이지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주 토요일 퇴근하고 저는 원장 차를 타고 대전을 왜 대전을 왜 가? 야, 청주에서 대전을 왜 가? 밥 먹으러. 왜냐? 원장은 가족 명의로 청주에 병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인 명의의 대전병원도 운영하고 있어요. 해당 원장은 제가 다니는 의원 말고도 청주에 한 곳을 더 운영해 총 3곳의 의원을 운영합니다. 평일에 한번 거기로 한 번씩 출근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병원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핑계는 좋아. 당시 저는 자연스럽게 업무 관련 얘기라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병원은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한다는 거야. 빈 건물로 둘이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였나? 청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동안 원장은 제 가족 이야기랑 어릴 때 살아온 과정 등을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운동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저에게 원장의 아주 그냥 뜨스운 말들은 큰 위로처럼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면 그날 차 안에서 저는 제 성장 과정과 가족사, 힘들었던 일 등 제 약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장이 좀 약간 그런 걸 노린 거 아니야? 얘한테 약한 고리는 뭔가 그거를 어떻게 나의 위계랑 금전적인 것으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가질 수 있는가? 약간 좀 스폰 개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건가? 당시에 저는 그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의 뜨스운 관심이라고 믿었어요. 결정적으로 해당 의원에 입사하기 전 저는 강렬한 인상 때문에 많은 곳에서 면접 보고 탈락을 많이 했는데 해당 원장이 운동했다는 이유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다만 그때 제가 털어놨던 저의 비밀들이 저의 발목을 붙잡을 거라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전에 도착하고 원장은 교통이 막혀 식당 예약 시간까지 여유가 없다며 먼저 밥 먹자고 했고 저는 그러자고 했고요. 식사하며 술 마셨고 그 후에 기억은 대부분 흐릿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숙박업소에 있었어요. 상황 파악한 저는 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원장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네가 너무 귀여워 보여서 그랬어. 그러면서 뛴다. 세상의 모든 자산이 뛴다. 국내 대표 증권사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가 함께하는 코인원으로 새로운 투자 시대를 위한 금융혁신연합. 뛰자. 새로운 투자의 시대로. 코인을 넘어 금융으로. 코인원. 30만 원 상품권 받아갔다. 이게 돈으로 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상품권으로 했다 그래도 그러면은 이거는 거래가 돼버린단 말이야. 성매매잖아. 그러면 원장의 주장은 만약에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정도로 자기가 코너에 몰렸다 이 사건으로 그러면 성매매였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이게 원장이 꾼이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둘만의 비밀이다. 이 일 때문에 너도 나도 생계를 잃을 필요는 없지 않냐.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만으로 23살이에요. 아픈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봐, 제가 아까 말한 상황이 맞죠. 예. 간호사들은 가난한 애가 새로 들어오면 개를 태우기로 합니다. 못 그만두니까. 이분도 이런 약점이 있는지를 원장 새끼가 알아본 거야. 그만둘 앤지 아닌지. 내 맘대로 해도 얘가 좀 감당하면서 버틸 앤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나 보네. 왜냐면은 이력서 같은 거 보면은 대충 이게 보이거든. 그럼 이 새끼는 그 주변에서 뭐 운동했던 애 아니냐 뭐 반대했는데도 지가 무릅쓰고 뽑았대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노리고 시작한 거 같은데 뭐. 원장은 병원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다. 저는 그날 있던 일을 외면하면서 한 번만 참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몇 년간 겪게 될 고통이 시작이 됐다. 자, 봐봐요. 장기간 이어진 관계와 반복된 요구가 있어. 한 3년 이상 그랬나 봐. 앞서 이야기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착각이자 오만이었습니다. 해당 원장은 제가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비밀과 당시 저의 상황을 이용해 저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대전으로 같이 가는 걸 거부하면 저의 비밀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알려지면 안 될 정도로 이걸 참지? 여기에 또 적을 수는 없었겠지만 예. 또한 대전에서의 일이 끝난 뒤 함께 식사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처음 발생했던 일에 대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사람들은 의사인 나를 믿는다. 너는 꽃뱀 취급만 당할 거야. 저를 압박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가족들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대전까지 출퇴근할 법인차도 제공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실제로 해당 원장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의원뿐 아니라 여러 개 법인을 운영하고 그중 한 법인에 저를 직원으로 등록해 법인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오라고 했고 그 통장은 저에게 제 급여가 입금되면 매달 직접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후에 저를 도와준 같은 회사 과장을 통해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임 같은 그런 거와 될 거야 아마. 반대로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청주에서 저를 청년으로 몰아갖고 사회적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저와 가까운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해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요. 세상을 잘 몰라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성노예가 돼 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요구한 건 다행했지만 명확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와서 자기랑 할 것, 카톡 문자 메시지를 실제 여친처럼 보이게 할 것, 유학 중인 아들이 방학을 맞아 귀국하면 호텔에서 만날 것, 직원 휴무 일정을 본인의 일정과 맞출 것, 내 일정이 바뀌면 자기 일정 바뀌면 제 근무 일정도 강제로 바꿨습니다. 장소와 시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부르면 즉시 올 것. 이 부분은 훗날 회사에서 발생하는 회식 야유회 등 어디서든 저를 밤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또한 자국 내 장치, 이거 루프 얘기하는 건가? 시술을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거절하면 폭행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국 내 장치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제가 문란해서 스스로 시술을 받은 거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조금이라도 본인 관계를 티를 낸다든지 다른 직원이 눈치를 채면 저를 죽이고 매장시킨다고 여러 번 협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만나야 돼? 이게 원장 새끼도 피곤하지 않냐? 너무 씨발 5만 가지 것들을 다 단속하려고 하는데 물론 드러나는 게 창피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러겠지만 너무 피곤하다. 그럼 나가서 씨발 시원하게 룸빵질이나 가끔 한 번씩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이렇게 강제적인 오피스 와이프를 두는 거야? 응? 그렇게 저는 직원들 앞에서는 밝은 척을 했고 그 외의 시간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연속이었고요. 자신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저와 가까운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괴롭히거나 저를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며 모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미래를 미끼로 삼았습니다. 제가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앞서 언급한 법인차를 제공했고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저를 추가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제가 근무하는 의원의 감사로 등록도 했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으로 어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물과 물건을 보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거절하는 기색을 보이면 저는 그의 집으로 불려가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반성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선물의 이유를 물을 때마다 저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고 이 상황이 반복될수록 상황 자체를 포기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조차도 고맙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당 원장의 요구는 심해졌고 함부로 막대했습니다. 집으로 불러서 밥을 해주고 싶다고 말한 뒤에는 맛있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여러 물건들을 꺼내서 막 학대했고 즐거워했다. 그거 보면서 지가 키우는 개새끼가 막 할 게 강요도 했다. 막 항문에다가 막 이렇게 넣고 막 손가락 발가락 몇 개 들어가는지 막 보면서 흥분도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거를 통과 못하면은 술을 강제로 먹이고 더 큰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염증들 막 생겨서 통증을 겪고 있을 때도 일반적인 처방량보다 훨씬 많은 약을 강제로 먹이게 한 뒤 또 승관계를 요구했고 제가 그걸 무서워하면 내가 의사지 네가 의사냐 괜찮다. 그래서 약을 자꾸 먹게 했다. 안 먹으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것저것 또 막 개지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수면장애에 시달릴 때는 수면제를 처방해줬고 수면제가 듣지 않자 술을 마시고 자라고 지시했다. 그 일로 점점 저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더 삶은 피폐해져 갔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왜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요구하는 모든 걸 거절하면 더 심한 폭행과 협박, 보복이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얘기가 너무 긴데 뭐 이렇게 첨부된 그런 것도 없네. 같은 회사의 여직원 중 같이 관계할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고 제 친구 중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악마로 보였어요. 직장에서도 그의 부당한 강요는 계속됐어요. 해당 의원의 대표로 등록된 그 원장의 부인이 가끔 피부 시술 받으러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또 아내는 또 서울에 있어? 해당 시술의 어시스트로 저를 지목한 뒤 눈 감고 있는 본인의 부인 앞에서 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와이프와 통화를 하면서 저를 성폭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해당 원장의 부모가 의원에 내오냐면 제가 전담으로 모셔야 됐고 유학 중에 한국에서 온 원장 아들의 친구도 돼줘야 했다. 원장의 반려견의 미용 관리 예약 등 마치 하녀처럼 그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6월 대전에 있던 한 원장이 제가 다니는 의원으로 완전히 오게 됐고 그때부터 해당 원장은 의원 건물 3층에 사무실로 올라가고 특정 일만 진료를 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다른 법인들도 함께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 사무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업무 중에 저를 따로 불러 오랄 강요를 했고 3층 사무실 직원이 출장 갔을 때는 그곳에서 승관계를 요구했고 집으로 불려가면 몸을 씻기고 닦고 마사지를 해줬고 제 알몸 찍은 사진을 매일같이 울고비며 지워달라고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못 이기는 듯이 저의 사진 그리고 저의 카톡 내용을 또 지웠습니다. 둘이 있을 때 연인처럼 행동을 안 하면은 죽을 만큼 괴로울 때까지 학대를 했다.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단체 여행 가는 것처럼 말하게 하고 저를 해외에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 원장 새끼가 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들여 얘한테. 필요 이상으로. 그렇지 않나? 이렇게까지 뭐 해외에 굳이 왜 데려가? 즉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당 원장의 부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으면 그날은 밤은 가혹한 밤이 됐다. 그리고 그때도 제게 저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욕과 단어들은 항상 당연한 게 됐습니다. 해외여행까지 같이 왔으니 여태까지의 일이 밝혀지면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상간녀가 될 거니까 알아서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이 제보 달라고 했다고 이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면 방송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 알을 뭐 어디까지 신뢰하는 거야. 그 알이 생각이 그냥 이게 사실이다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 취재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터뷰 해보고 안 되는 방송도 많아요. 아무튼 간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보자. 아무튼 간에 이제 뭐 벗어나려는 시도는 매번 그동안의 일을 밝힌다는 협박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뭐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근데 이 정도로 맞고 살았으면은 이게 흉터 같은 게 안 보였을 리가 없거든요. 이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나? 어머니, 오빠, 언니 등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 크진 않지만 직장에서 버는 수입이 주로 저희 가족의 생활비였고요. 저는 청주라는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같은 지역 의료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퇴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든 소문이 생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얘는 애초에 병원에 어떻게 취직한 거지? 얘 운동했던 애잖아. 뭐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거야? 경제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관계와 근무를 계속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보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벗어나려는 시도를 몇 달 했네요. 3개월 정도. 해당 원장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성관계를 할 때마다 본인의 흥분에 못 이겨 저를 항상 때렸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우연치 않게 같이 회사의 한 과장이 알게 됐어요. 그는 해당 원장이 운영한다는 다양한 법인회사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원 업무, 수입 및 수출 업무,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제약 도매상 업무 등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장은 당시 해당 원장의 지시로 제약 도매상으로 사무실을 옮겨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해당 원장이 항상 언급하던 20대 여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제 상처의 원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저의 성향을 확인하고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해당 병원의 법인들에서 퇴사를 하고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의원에서 퇴사를 하는 순서를 말입니다. 다만 그때 저는 아직도 그 원장과 대화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해당 원장에게 퇴사와 관계의 종료를 알렸고 그 원장은 2026년 11월 15일 본인의 골프 약속이 있다면 운전을 지시했고 그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해당 원장이 처음으로 저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20대 후반이 되어가는 저를 놔줄 거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착각이고 그날 밤 저는 성폭행을 당했고 관계 종료를 결정해서 그 어느 때보다 거부했지만 제 힘으로 이제 그 의사의 육중한 덩어리를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고 관계가 끝나고 그는 어김없이 제 가족과 이 일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한 협박했고 저는 고양이 배추처럼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주로 내려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보기 어렵고 죄스럽고 부끄럽고 병원에서 가족들 마주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고 연애도 하고 싶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자, 그러니까 원장은 운전하고 있던 저의 팔과 얼굴을 때리면서 루프 빼고 와라. 내 애 낳고 살아라.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일은 비밀로 해줄 걸 요구하며 갑자기 인수인계 기간 한 달만 근무해달라고 하며 그날의 일은 끝났습니다. 뭔가 또 함정이 있나? 약속하는 한 달이 다가오고 해당 원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 모인 술자리에서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원장은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며 자기의 힘이 돼달라고 했다. 제가 근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괴롭힘이 시작됐고 퇴사 처리는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은 많은 직원들이 그만둬서 많은 사람들이 업무 과다로 힘들어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기에는 제 성격이 답답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그만두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라며 저에게 사과하고 저를 설득시켜서 오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면 다 해고시킨다고 했다.